5명 중 2명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감정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과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폭력으로 노동자들의 감정은 점점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모든 감정은 공유됩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건 단 한마디. 말 한마디에 생색이 났던 마음은 말 한마디에 치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가득한 내일을 만듭니다. 우리 사회를 밝게 물들이는 작은 변화. 나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감정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모든 직업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같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미디어를 통하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제목 감정노동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21세기 신생 직업 중 80% 이상이 서비스업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특성상 사람 대면을 전제하는 직업이죠. 감정노동의 대표 직군으로 서비스 직군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들의 과도한 경쟁은 고객센터 직원한테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인사말까지 강요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종사자는 이로 인하여 자신의 실제 감정은 무시당한 채 밝고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강요받아 정신장애 증상까지 발전하여 자살, 우울증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등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가 대중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여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매뉴얼도 제대로 모른다며 욕설과 함께 내리라고 소리칩니다. 또 박창진 사무장에게 걸어가서는 이 비행기를 안 띄우겠다며 당장 기장에게 비행기 세우라고 연락하라고 고함칩니다. 운항 중단을 지시한 겁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이미 이륙을 위해 공항 게이트에서 유도로 방면으로 이동 중인 상황. 박 사무장은 이미 활주로에 들어서기 시작해 비행기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조 전 부사장은 흥분한 채 상관없다. 네가 나에게 대드느냐. 세우라는데 어디다 대고 말대꾸냐며 여러 차례 호통을 칩니다.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까지 무릎을 꿇리지만 박 사무장은 서빙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답합니다. 잠시 후 매뉴얼을 보고 자신이 착각했다는 걸 깨달은 조 전 부사장은 그 사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던 박 사무장을 다시 찾습니다. 어김없이 욕설을 섞어 부른 다음 네가 처음부터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며 책임은 당신이니 네가 내리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비행기는 공항으로 되돌아가 박 사무장을 내려놓고 20여 분 지연 출발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직장 외부 고객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정노동이라 규정하고 내부 고객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서비스 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서비스업에만 국한된다면 극한의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경찰관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적용을 보호를 받는 이들은 소수일 것이라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작가는 모든 직업군이 직무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 감정노동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정노동은 크게 표면화 행위와 내면화 행위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감정을 감추거나 느끼지 않는 감정을 느낀 듯 표현하는 것이 표현화 행위입니다. 내면 행위는 어떤 감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자기 촉구 행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긍정적 표면화 행위와 내면화 행위가 감정 노동을 만들어낸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긍정적 표면화 행위는 감정 노동을 유발하지만 내면화 행위는 감정 노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서 미소 표현을 하는 것이 자아를 더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감정 노동 하위 개념에서 소진, 감정 소진, 감정 고갈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감정 소진은 스트레스의 유형으로 감정 부조화, 비인격화, 개인 성취 감소의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됩니다. 중요한 것은 분류가 아닌 상호 관계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사회 계층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어떤 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소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마다 업무마다 감정을 표출하는 표준화된 규범이 있는데 감정 표현 규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음의 표는 대표적 감정노동 직업 30가지를 보여줍니다. 감정노동의 하위 개념인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감정노동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감정노동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웃음을 표현하고 친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립적 감정노동은 중립을 유지하며 객관적이며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요구합니다. 부정적 감정노동은 공포, 공격성, 위협, 경멸 등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직업에서 발생하죠. 경찰, 형사, 교도소 관리자, 불만 고객, 상담자 등이 여기에 속하는 직군입니다. 국내 감정노동연구는 대부분 긍정 감정노동이 발생하는 서비스업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직업 또는 조직의 지위가 높을수록 조직이 요구하는 감정노동을 변경하는 자유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유도란 개인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의사는 무뚝뚝하거나 친절하거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 직원이라면 고객에게 불친절하면 바로 해고가 이루어집니다. 사회계층 상위에 속하면 감정노동 자유도가 높고 하위에 속한다면 감정노동 자유도가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것은 감정노동자가 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대중이 인식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같은 유교권 문화에서는 중립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감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노동은 다차원적 개념입니다. 한 직업군을 대표하는 감정노동은 정해질 수는 있으나 그 안에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노동을 표현해야 하는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긍정적 감정노동이 요구되는 직업군이 있는데 뉴스에서 언급하는 긍정적 감정 표현 규칙이 직업군에 속합니다.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감정노동의 전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구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감정 노동에 있어 긍정, 중립, 부정적 감정 노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2부에서 알아볼 것입니다.